안녕하세요. 자연치유와 대처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부터 흡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앉아서 이론적으로 흡선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말씀드려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흡선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 건지, 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흡선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어봤는데, 전홍준 박사님의 그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책 안에 흡선을 하라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부항요법, 일종의 부항요법이죠. 근데 흡선하고 부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내 안의 의사가 진짜 의사, 이건 그 박병준이라는 한의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암에서부터 파킨슨병, 성인병, 난치병 환우를 위한 의학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 앞에 타이틀을 적어놨고요. 이 책에 보면 뒷면에 인간은 자연에서 멀어질 때 질병에 걸리고 자연과 하나 될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흡선치유법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 자연치유법이며 건강 자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사셔서 잘 보면 이 책대로만 해도 흡선을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흡선이라는 게 약간의 그 기술적인 부분은 좀 받는 사람이 덜 아프게 하면서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끄집어내는 그런 게 약간은 그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게 아무래도 노련한 사람이 좀 덜 아프게 하고 잘 끌어내는 것 같아요. 네, 흡선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흡선치유법에서 흡선이라는 건 땀샘, 그러니까 땀샘 한선이라고 하죠. 땀샘을 흡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치유력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그 산업으로 따지면 기간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뚫어놔야 차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 물류가 원활해지고 그런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흡선도 우리 몸에 어떤 막히고 어혈 덩어리 같은 게 막 붙어서 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하는 걸 뚫어주는 그건데, 이게 암에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 흡선을 하고 이 등에 주로 흡선을 했는데 한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했고 등에 이 부항기를 붙이는 건데, 제가 3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던 독소, 어혈 덩어리 이런 것 나오고 처음에는 진물 같은 거에서부터 엄청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고 3개월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무리 땡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안 나올 때까지 하라는 게 이 흡선의 치유법을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존의 의학들이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따른 증상 출현을 막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이 출현해서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나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주지만 문제는 먹는 약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지 원래부터 존재하는 나으려고 하는 몸의 작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적으로 몸이 적응되다 보니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장기 복용으로
또 그 약을 먹습니다. 다른 약을. 그러면 세월이 또 흘러요. 이거 두 개를 먹다가 흐르면 이 약 저 약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약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자들은 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그런데 그 약들의 부작용으로 암이나 이런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내 안의 의사가 못 고친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의록은 굉장히 많은데 이 말도 내 몸에 어떤 면역 시스템이 올라야 이게 고쳐지지 결코 그냥 외부에서 어떤 약이나 이런 걸로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재발이 되기 쉽더라는 거죠. 자연 치유력이 중요하지 플러스식 처방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치유, 내 몸에서 스스로 이걸 치유하려는 그런 내 몸의 작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의 질병은 과잉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과잉이 됐을까요? 환경오염도, 또 과다 낭비의 소산인 과식, 또 과로, 스트레스 이런 모두 과잉되면 질병이 생깁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현대 질병의 치료는 뭘 먹어서 치료해서 이게 치료가 된다기보다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빼기를 하는 거. 이게 플러스 치료보다 마이너스 치료를 해라. 이 책에 그렇게 나오고요. 이 책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암에 걸렸을 때 막 뭘 먹어야 되냐, 또 이게 막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좀 들어야 되거든. 단식이나. 저도 아침은 주로 단식, 저녁에 단식하다 지금 아침을 좀 굶는데 명상이나 또 자연요법, 부항요법 이런 건 다 마이너스 치료법입니다. 털어내야 되죠. 덜 먹어야 되고 명상이라는 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뭐 어떤 욕심, 뭐 돈에 대한 금전적인 욕심 이런 거 다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상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연요법은 우리가 많이 걷고 햇볕 보고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이것도 정말 내 몸의 에너지를 내 스스로 빼는 거죠. 부항요법, 이 부항요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등에서 여기에 붙여서 몸에 붙여서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은 단지 화학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전체의 한 생명체입니다. 전일체이므로 그 자체는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정상으로 회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연 치유력이나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이. 그런데 내 몸에 정말 수술이나 이게 수술도 요즘은 뭐 확대 수술이라는 걸 많이 해요. 확대 수술. 확대 수술이라는 건 이 아픈 병소는 요만큼인데 주변 조직까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자연 치유력이 상당히 늦어요. 우리 몸에는 정말 이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잘라냈을 때 별 문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 전에 신장을 하나를 이렇게 돈으로 기증을 했는데 신장을 잘라내고 나서 제가 밤에 늦게까지 일을 못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없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로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막 잘라내고 막 독성을 넣어서
이 암을 치료할 게 아니라 내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치료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의학은 외적인 병원체를 식별하고 외부로부터 질병을 통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선치유법, 요거는 살아있는 개인의 그 몸체 전체에 집중을 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력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의 균형을 잡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건강 상태의 위기는 화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치료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초래되는 위험성과 고통의 수반, 이런 건 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당히 제가 물론 저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수술을 했을 거예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수술이 가능한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는 수술 불가능하고 중날까지 항암을 하라고 하니까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런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 흡선치유법도 책에서 이게 좋다 하니까 알아보고 그걸 배운 거죠. 우리 남편이 배워서 저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수많은 암 환자를 만나고 경우의 수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치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암 환자가 독한 항암을 받다가 죽어서 영안실로 바로 내려간다든가, 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 림프를 절제를 해버리더라고요. 요즘은 웬만하면 림프 절제를 다 해요. 아직 안 갔는데 감시 림프절이라 해서 뜯어내서 본다고 어디 미국으로 어디로 보내서 또 몇백만 원 보내서 또 그걸 이게 암이 암세포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다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보도우르 교수의 면역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림프라는 건 이 림프 속에 암세포를 가둬서 처리를 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우리 림프절, 림프액, 림프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그러니까 대식세포들이 활동하는 기관이거든요. 면역세포들이 활동하는 기관인데 이걸 뜯어버리면 속에 암이 들어갔다고 처리하지 않고 내 몸이 처리하지 않게 바로 쭉 뜯어버리면 이 속에서 암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막 여러 개를 이 림프절을 뜯은 사람들은 팔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나중에 팔 들지도 못하고 면역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아보도우르 교수의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뜯어서 없애는 것보다 내 몸의 균형을 잡아서 내 몸 스스로 암세포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바꿔주는 게 이런 흡선치유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궁암도 수술하다가 이쪽 서해부 쪽에를 건드려 갖고 림프 절제를 하거든요. 림프에 갔다 하면. 그러면 다리를 쓰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살활자의 활동, 우리가 활동이라는 건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늘 앉아 있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환자는 면역이 떨어져서 삶의 질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생명도 그만큼 단축시키기가 쉽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몸 전체의 면역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암만 보면서 무리한 치료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흡선치유법은
인체 내에 200만 개 이상 존재하는 땀샘의 노폐물, 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잉여 영양분이나 체내 독소를 제거하여 음양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자연요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저는 몇 년, 그러니까 뭐 제가 땀을 안 흘린 지가 30대 중반에서부터 제가 학원을 운영을 했고요. 그때부터 늘 에어컨이 있는 실에서 일을 했고, 겨울에는 뭐 냉난방이 하여튼 잘 되는 그 실내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땀을 흘릴 일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운동 안 하고 늘 일에 찌들려서 그냥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땀샘이 퇴화가 됐는지 웬만해서는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뭐 뜨거운 국을 먹고 밥을 먹는 우리 남편은 땀을 쩔쩔 흘리는데, 저는 뜨거운 걸 먹어도 매운 걸 먹어도 땀이 안 나요. 그런데요, 그 땀이 안 나는 체질이 암에 걸리기 쉽다고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암에 걸릴 체질을 제가 평소에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 암에 걸릴 체질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흡선을 하고 나서 땀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땀을 내는 땀샘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산에 가도 땀 엄청 많이 흘리고, 여기 앉아 있어도 여기 어떤 때는 엉덩이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이 나는 건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대의학은 암이나 당뇨, 면역질환 등 난치성 질환의 무대책입니다. 병원에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낀 환우들이 제도권 의료가 아닌 뜸이나 흡선이나 수지침 등을 찾는 것도 의료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물론 환자가 안 나와서 계속 병원을 찾아오는 것도 뭐 경제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직업의식이 있다면 낫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 의료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그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과의 문제도 있는데요. 암이나 당뇨, 협심증, 전신 알레르기, 심근경색, 척추 측만증, 난치성 디스크, 파킨슨병, 이런 걸 전체적으로 흡선치유법을 적용을 해본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과 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 흡선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쩔뚝쩔뚝하면서 들어왔던 어느 여인이 흡선 한 번으로 실내에서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다? 한 번 했는데 뭐 이상하네? 그러더니 거기서 팔딱팔딱 뛰어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너무 좋다고, 나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난 병원을 몇 년을 다녔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이었어요. 그분 딱 한 번. 그래서 흡선 선생님이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폐암인 분과 간암인 분이 흡선만으로 암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CT를 찍어보니까 없어졌단다 하면서 와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되게 막 너무 기뻐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물론 흡선으로 그분은 진짜 이런 덩어리가 이 땀샘으로 어쩌면 그렇게 많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어혈 덩어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들이 속에 있을 때 이게 CT를 찍으면 뭔가 덩어리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게 어떻게 암이 그 덩어리를 빼냈다고 암이 없어졌다고 할까?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혈 덩어리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흡선을 해보면. 그래서 간암, 폐암이 사라졌다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그게 100% 그걸로만 없어졌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또 이것저것 병원에 그분도 다녔고 뭔가 항암을 하긴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너지 효과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대중적인 요법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접근이 어려우면 그 요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가정에서나 누구나 가족끼리 쉽게 이게 해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게 이 민중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줄 수 있는 대중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흡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할 정도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꼭 전문인한테 가서 의뢰를 하고 비싼 돈을 내고 할 필요는 없는 요법이거든요. 집에서 배우기만 하면. 근데 그것도 배우는 것도 엄청 어렵냐? 그건 아니거든요. 딱 한 번만 봐도 돼요. 한 번 해보고 이제 물론 노련하고 좀 서투른 면은 있겠지만 누구나 배우면 정말 10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 인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그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림에 보면 부항기를 가지고 부항을 뜨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오래된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스스로를 몸 아픈 걸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면 중간에 다 소멸됐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 흡선요법으로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은 거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이 긴 유구한 역사에 이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흡각요법이라고 해서 그 뿔로 이렇게 소뿔 같은 동물의 뿔을 가지고 속에 이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속에 열을 좀 가해서 딱 붙이고 지금처럼 전기 온열 도움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해서 붙이면 압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요법으로 했던 게 대나무 통으로도 했고요. 또 도자기 이런 걸로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투명하게 속에 뭐가 나오는지 보일 수 있게 투명하게 플라스틱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항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저 부항기를 보면 이게 가격이 제가 치료하고 그 덕을 본 거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속치법이 있고 이 분치법이 있고 이런 건 이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대부분 질환의 7, 80%가 치유가 된다고 책에는 나오고요. 인체의 후면부에 그러니까 제 이 등에 척추와 척추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척추라는 거 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장기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나 돼지를 잡아봐도 이 장기에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야 배를 갈라서 보는 의사들이나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런 덩어리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근데 이 덩어리들이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덩어리가 딱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끝까지 못 가면 이게 그 산소 운반이 안 되겠죠. 그럼 이 가다가 막힌 이 부위에는 산소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 암은 혐기성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프로토조아니 또 칸디다니 이런 것들은 공기를 싫어해요. 곰팡이가 칸디다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숨을 많이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많이 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암이 좋아지죠. 암이 좋아지는데 공기가 맑지 못하고 뭐 집안에서 무슨 뭐 새로 진 집에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데서는 암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내 인체 내에서 내가 숨을 쉰다고 하더라도 인체 내에서 이런 게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은 거기서부터 자랐으면 자랐지 줄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혐기성이 돼버리니까 공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정립돼서 혈관과 신경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한 한의학적으로 인체의 등에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배수혈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등에 뇌의 그 혈까지도 이 등에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배수혈은 해당 장부의 경락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해당 장기 이상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선에 의해 해당 장기의 노폐물이 분출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이 흡선으로 이걸 다 붙여서 이렇게 압을 걸어보면 진짜 신기한 게요. 이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등 위쪽이 시커멓게 변해요. 이게 딱 붙여놓으면 까맣고 검붉고 또 분홍색이 나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막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제일 나쁜 건 까만색이에요. 제일 좋은 건 분홍색이에요. 그렇게 색깔마다 이렇게 그 병증에 따라서 다르고요. 특히 이제 대장암이나 자궁암이나 있는 분들이 이 아래쪽에, 등 아래쪽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또 검은 색깔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막 노폐물이 엄청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보면 간암이면 간의 자리, 폐암이면 폐의 자리, 담도암 자리, 이렇게 그 암이 있는 자리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좀 노련한 사람들은 제 남편이 이제 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해줬기 때문에 좀 노련하게 보면 어디가 안 좋으시네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붙여보면. 그렇기 때문에 흡선이 절대적으로 비과학적이지 않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안전한 치료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흡선을 가지고 저는 암의 50% 정도는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뭐 통증이 한 50% 감해졌기 때문에 저는 통증이 심할 때는 돌아 눕지도 못하고 옷도 못 벗어서 우리 남편이 다 벗겨주고 머리도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서 이거 머리 묶지를 못해서 핀을 우리 남편이 꽂아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이걸 안 만났더라면 내가 잘못하면 죽지 않았을까,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흡선을 만난 건 저 암의 치유에 상당히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물이 뭐가 있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게 이제 흡선기 부항기입니다. 이 부항기인데 뭐 특정 브랜드를 제가 뭐 소개시켜 주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30컵짜리가 이렇게 크기에 따라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큰 컵은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컵까지는 다 써요. 근데 이 컵을 등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이게 등판이 좀 큰 사람들은 10컵만 따로 판매하는 거 이런 1호컵을 1호컵짜리 10컵짜리를 별도로 사게 하더라고요. 좀 등판이 큰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해보면 제가 카메라가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여요. 속에 수포가 생기는지 어혈 덩어리가 나오는지 다 보이는데 요거는 하는 요령은 딱 한 번만 배우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내 안의 의사가 진짜 의사, 이 책만 봐도
웬만큼 흡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을 다 넣어놨어요. 이건 압을 거는 거고요. 이 압을 거는 이 기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속에 다 들어있고요. 이게 제가 시중에 판매되는 게, 뭐, 동네 그 건강 그런 거 기구 파는 데는 꽤 비싸게 파는데, 이 인터넷으로 사면 이게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원 이 사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우리가 이걸 이 치유 그 결과에 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 다른 거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단지 집에서는 하려면 난로나 이런 열을 이 등에 집중적으로 쏘여줄 수 있는 그런 열기구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제대로만 다 빼고 나면 한 3개월이면 다 없어집니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이제 끝났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붙여서 압만, 이렇게 압을 살살 걸어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이제 배우러 오시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뭐, 여기서도 가르쳐 드리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안에 내부 환자들만 가르쳐 드리고 외부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뭐 그렇게 마음 편하게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우리 사무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시 문을 열고 아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뭐 당장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셔서 잘 읽어보세요. 이게 요령을 다 적어 놨습니다. 다 적어 놨고, 그 흡선 치유 사례들이 이 책에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는 흡선 치유 사례가 나옵니다. 이 치유 사례들을 보면 어떤 치유 사례가 있냐, 제가 그걸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야, 뭐 흡선은 암 환자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암 환자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암 환자도 하고, 그냥 교통사고 환자도 하고, 뭐, 이게 제 치유 사례편에 나오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난치성 동맥류로 인한 다리 부종, 퇴행성 디스크에도 효과가 좋았다는 이 사례가 있고요. 파킨슨병, 또 경추 주간판 파열, 이분은 교통사고 환자였대요. 그래서 그 후유증을 시달렸는데 통증에 그렇게 몇 년간 병원을 다녀도 안 낫던 게 이 흡선으로 싹 일시에 좋아졌다는. 그러니까 일시는 아니고요. 한 3개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뇌진탕.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술에 취한 남편이 몽둥이로 와이프를 두드려 패서, 아유, 이런 인간도 있나 봐요. 심하게 구타를 당한 다음부터 생긴 뇌진탕 후유증으로 엄청 고생을 했대요. 매일 통증이 양쪽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어혈이 막 흘러내려서 검붉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 머리카락 요 가운데 정수리를 잘라서 흡선기를 대고 압을 걸었더니 이게 뇌진탕 머리가 맑아지면서 이게 다 없어졌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난치성 견배통이라고, 이 목, 어깨 이 통증도 목이 아파서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하고 돌리고 좋아졌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피부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런 거 우리가 이 내장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우유하고 제과점 빵을 늘 과식을 했대요. 늘 바빠서 우유하고 제과점 빵으로 뭐 밥을 때우다시피 했던 분인데 몸에 굉장히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항히스타민제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주로 사용을 했다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흡선으로 이걸 다스렸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더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독소가 빠지니까 비로소 치유가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발성 자궁 근종도 이게 자궁 근육층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인데,
이런 사람 평소에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랫도리를 차게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겨울에 다리를 많이 내놓는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이 자궁근종이 생기기 쉽다고 했거든요. 물론 자궁근종은 또 화학적인 물질 그런 우리가 쓰는 샴푸니 뭐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향, 화학적인 이런 게 인체 내로 들어가서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하면 암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이런 것마저도 등을 다 하고 앞에 서해부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등은 다른 사람이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데도 했더니 자궁근종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견도 있습니다. 50견. 이게 우리 뭐 팔 못 쓰는 분들 많죠. 이 50견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고요. 구안와사, 그러니까 입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후유증도 이걸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 만성 쥐내림, 쥐가 나는 거, 만성 두통 이런 것도 사라지더라. 있고요. 역류성 위염, 신경성 위염, 원인 불명의 옆구리 통증 이것도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장암 환자의 장유착, 예. 병원에 입원으로 수술을 반복을 하고 이게 장유착돼서 저는 장유착이 3번째 병원에서 장유착이 오면 배를 갈라서 장을 그만큼을 잘라버리고 다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그게 완치가 되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또 장유착이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항암을 하면서 장의 기능이 무력하게 돼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장유착으로 3번째 장유착이 오면서 죽어간 사람을 2명을 알고 있습니다. 암 환자, 2명 다 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병원에서는 입원 한 일주 정도 지켜보다가 안 되면 또 수술을 하고 안 되면 또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죽더라고요. 못 먹고 죽어요. 결국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흡선 1시간 만에 방귀가 나오면서 정상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저도 어떤 분이 위암 수술을 받고 장유착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그 배찜질기라고 여기 허리에 차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암 환자는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배찜질기 허리에 차고 이 복도를 걸으라고 했어요. 밤중에 제가 퀵으로 배찜질기를 막 보냈습니다. 그분한테. 근데 2시간 정도 지나서 좋아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걸 차고 계속 걸었더니 방귀가 나오면서 장유착이 풀렸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막 이게 약을 집어넣어서 그걸 풀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고 이게 외부 열을 그때는 좀 가하면서 움직여서 이게 속에서 좀 혈이 돌게 만들어주면 유착이 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흡선 1시간 만에 장유착이 풀린 경우도 있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걸로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턱 관절 장애 이것도 좋아지고 담도암도 좋아진 사례가 있고요. 협심증 우리 이런 건 이게 정말 잘 안 믿기죠. 그런데도 좋아진 사례가 이 책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추 디스크, 관절염, 타박상 이런 거야 뭐 간단하게 빠지죠. 이런 건 타박상 하면 시퍼렇게 멍든 게 속에 이게 혈액이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거 빼주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 위궤양, 그 위궤양이나 협심증 이런 건 정말 이런 걸로 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발목 염좌, 발 삐는 거 있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잘 돼요. 예, 이게 빼고 나면 아주 금방 걷기가 쉬워요. 골다공증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골다공증은 좀 먹는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장병, 위하수증, 간경화, 뇌경색 이런 것까지도
이 책에 좋아진 사례들이 절반 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흡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급성 열상, 그러니까 불에 댄데 이런 데는 하면 안 되고요. 염증이 있는 자리, 상처가 있는 자리 이런 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에 뭐 상처가 있어서 찢어진다거나 하면 그거 하면 압을 걸면 엄청 출혈이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기질적인 장애가 있는 심장 판막증, 심근경색, 뭐 판막증 등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전신성 빈혈, 그러니까 암 환자들도 빈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제 여기 환우들한테 이걸 이렇게 해드리는데 원하는 분들만 해드리는데 할 때 이렇게 보면 좀 너무 핏기가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살짝 그 저치법이라고 해. 살짝 붙였다가 바로 떼어주고 그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속치법으로 속에서 꺼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가 이런 접히는 부위 이런 데는 하지 마라 했고요. 눈도 하지 마라. 눈 부위도. 그 다음에 임산부의 복부에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배꼽 부위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열이 나고 경련이 있을 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 권을 사셔갖고 직접 한번 시술을 해보시고요. 이건 민간요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부부가 해주기도 하고 여기 주로 암환우들은 남편이 와서 배워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정말 내 가족을 살리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이게 뭐 이걸 해서 100% 좋아진다가 아니라 10% 20%만 좋아져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흡선으로 상당히 통증이 없어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한 50% 정도 잡았고 이 자잘한 거, 이 팔 통증, 이런 데 통증은 이제 MSM을 나중에 먹었을 때 다 잡혔는데 통증이 사람이 암 환자들이 통증이 없으면 내가 암 환자인지 그런 건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치유법이라도 조금이라도 단 1% 2%라도 좋아진다면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아지세요. 감사합니다.